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벌써 2022년 12월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3년이 오는데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노트북 영상을 얼마나 많이 올렸나 확인해봤더니 무려 70여 개나 업로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1개가 넘는 노트북 관련 영상을 올렸다는 건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트북을 찾고 사고 써봤습니다. 똑같은 노트북이라 해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매주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022년 전체를 통틀어서 제 주관 50%, 여러분이 실제로 구매해주신 판매량 50%를 섞어서 2022년 가장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 탑5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탑5입니다. 얘 아니고요. 얘 이전 거. 2020년 M1 맥북 에어입니다. 가격 120만 600원이고요. CPU는 M1 A코어, 램 8기가, SSD 116기가, 그래픽카드 M1 7코어 내장 그래픽, 무게는 1.29kg입니다. 애플에게 가성비라는 수식어가 붙게 만들어준 바로 그 장본인 2020년 맥북 에어죠. 리뷰머신 영상을 보고 월 평균 20분 정도가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 아니고 2020년 끝자락에 태어나서 20, 21, 22, 현재 22년 끝자락에까지 쿠팡 노트북 판매 순위 탑1, 탑2를 이 M2 에어와 다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테디셀러인 제품이죠. 아마 이런 높은 인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그거 게임도 못하고 공인인증서 다운도 안 되고 한글 작업 불편한데 대체 왜 쓰냐? 솔직히 돈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요, M1 에어, M2 에어, 그리고 윈도우 노트북도 한 3개 정도 동시에 이것저것 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게임도 안 되지만 공인인증서가 안 돼서 은행 업무도 제대로 못 보지만 M1 에어만큼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글 잘 돼요. 일단 맥북 에어가 110만원에서 120만원대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홈에 가면 13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죠. 그러니까 노트북은 차라리 공홈보다는 이렇게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요. 100만원 이하 윈도우 PC들과 비교를 해보면 M1 에어가 비싼 건 맞지만요, 성능을 보면 이 성능은 일단 최신 인텔 12세대 CPU i7급과 맞먹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노트북들과 비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 그 중에서도 배터리가 최소 15시간 이상 가는 노트북인 그램과 갤럭시북 프로와 비교해봤을 때 30만원 이상 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M1 맥북 에어가 가성비가 좋은 게 정말 맞습니다. 게다가 무게 역시 1kg 초반대에다가 13인치 굉장히 슬림하고 휴대성이 좋아서 무조건 큰 화면, 게임을 위해서 외장 그래픽카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분이 아니라면요, 객관적으로 봐도 누구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윈도우가 익숙한 분들에겐 정말 답답한 게 많은 노트북인 것도 맞습니다.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거는 한컴 독스, 오피스 365 등의 앱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맥을 못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단한 단축키, 예를 들면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것도 컨트롤이 아닌 커맨드 C, 커맨드 V, 이런 난생 처음 보는 단축키를 써야 돼요. 컨트롤 대신 커맨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면 이제 컨트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컨트롤 C가 아니라 이제 커맨드 C, 이런 윈도우 유저로서는 당황스러운데 그런 단축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끌 때도 윈도우 키를 눌러서 종료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냥 화면을 닫아서 절전 모드로 두고, 아예 노트북을 끄려면 이제 상단에 있는 애플 로고를 선택해서 밑에 있는 시스템 종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평생 윈도우를 써왔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일주일 내로 단축키는 다 적응했고요. 한 달 내로 웬만한 사용법은 다 익혔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윈도우 노트북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2020년 맥북 에어가 월 평균 20대가 팔리면서 2022년 가성비 노트북 탑5에 랭크 되었습니다. 다음 탑4 제품입니다. MSI GP76 레오파드 17.3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79만 9천원이고요. CPU는 i7 12800H, SSD 512기가, 램 16기가인데 최대 64기가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GPU는 RTX 3070, 비디오램 8기가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 2.9kg이고요. 처음에 이 판매량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맞나? 잘못된 거 아닌가? 당연히 가성비 노트북을 소개해드린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트북 역시 100만원 초반대의 GF63이나 비보북 프로 같은 좀 엔트리급 3050 GPU가 달린 노트북들이 인기가 높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100만원 중후반대 고성능 게임트북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네요. 월 평균 35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 이상 팔리고 있는 거죠. 와, 대박이네 진짜. MSI 게임트북이야 워낙 가성비가 좋은데 이 제품은 특히 성능이 정말
좋은 노트북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i7 1280H 일단 A-Core 16스레드로 최대 터보가 4.6GHz까지 나오는 고성능 CPU입니다. 고성능 게이밍은 물론 복잡한 연산 작업, 데이터 처리 작업 등 고성능 작업용 PC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램 역시 16GB로 충분한데 최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 고성능 프로그램들을 멀티태스킹으로 운영 가능하고 스마트폰 게임용 앱 플레이어도 동시에 여러 개 운용이 가능한 정말 고성능, 고사양 노트북이에요. 지금 제가 렌탈로 쓰고 있는 에어로 15인치 제품에 3060 GPU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으로 해도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레오파드 GP76에는 이 3060보다 한 단계 더 높은 3070에다가 TGP, 토탈 그래픽 파워인가요? 그 실제로 그래픽 카드의 이 능력을 나타내는 이 수치가 정말 높아요. 140W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게임은 다 최고 옵션으로 넉넉하게 돌릴 수 있다는 거. 애매하게 100만원대 초반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100만원 중후반에서 좋은 걸 사겠다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사무용 노트북도 아니고 가벼운 노트북도 아닌 고성능 게임트북 GP76이 2022년 가성비 노트북 탑4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 탑3 제품입니다. 2022년 갤럭시북 2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59,000원이고요. CPU는 i5 12세대 12356U가 들어가 있고 SSD 250GB, 램 16GB, 그래픽 아이리스 Xe, 무게 1.57kg이고요. 윈도우 11 포함되어 있고 한컴 오피스펙 2022년 버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갤럭시북 2 역시 엄청난 스테디셀러예요. 예전에는 갤럭시북,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북의 라인업이 가성비로 가면 노트북 플러스 2, 그리고 뭐 표준 노트북으로 하면 갤럭시북, 그리고 접이식으로 가면 갤럭시북 플렉스, 그리고 울트라북으로 가게 되면 갤럭시북 프로, 그리고 뭐 게이밍으로 하게 되면 오디세이 등등 막 라인업이 너무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막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뭐지 뭘 사야 될지 전혀 몰랐는데 2022년이 되면서 이게 싹 개편이 됐습니다. 가성비와 표준 노트북이 하나가 돼서 갤럭시북 2, 그리고 가볍고 성능 좋은 갤럭시북 2 프로, 그리고 투인원 태블릿을 쓸 수 있는 갤럭시북 2 360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정리가 됐어요.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다 보니까 상품성도 좋아지고 인기도 많아진 것 같아요. 갤럭시북 2는요 가장 표준에 가까운 노트북으로 갤럭시북 프로처럼 1kg 초반대는 아니지만 1.5kg대로 휴대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물론 잘 보셔야 됩니다. 사양에 따라서 1.8kg 제품도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1.5kg대 제품이에요. CPU도 최신 12세대 i5급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램도 8GB 아닌 16GB로 등록해서 현 시점에서 구매한다면 향후 최소 3년 이상은 현역으로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양이에요. 갤럭시북 안에서도 판매자에 따라서 이 사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제품은 CPU에 딸린 UHD 내장 그래픽이 아니라 아이리스 X라는 조금 더 좋은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롤이나 피온, 에이펙스 같은 캐주얼 게임 용도로 쓰기에도 괜찮은 노트북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링크의 판매자 같은 경우엔 윈도우 11에다가 한컴 오피스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잘 찾아보면 이거보다 더 저렴한 노트북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산이고요. 이건 국산이라 AS도 편리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갤럭시북과 그램을 비교해보면 그램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역시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갤럭시북을 많이 구매해주신 것 같습니다. 2022년 가성비 노트북 탑3의 갤럭시북 2였습니다. 다음 탑2입니다. 2022년 델 인스피론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699,0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25U, SSD 256GB, 램 8GB, 그래픽 라데온 그래픽스, 무게 1.6kg입니다. 윈도우 11 포함하고 있고요. 120Hz 고주사율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명불허전이죠. 인스피론 월 평균 무려 60대씩 팔리면서 하루에 2대씩 팔리면서 2022년 최고의 노트북 탑2에 랭크되었습니다. 2021년 인스피론이 정말 가성비가 너무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쿠팡에도 재고가 없고 다른 리테일러한테 가봐도 재고가 없길래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 2021년 노트북이 싹 사라지고 2022년 인스피론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CPU는 5500U에서 5625U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약 10%에서 15% 정도 성능이 개선되었고요. 가장 큰 장점이었던 윈도우 10 포함이 윈도우 11 포함으로 바뀌면서 정말 상품성이 좋아졌어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 주사율이 무려 120Hz. 아니 게이밍 노트북도 아니고 사무용 노트북이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주사율 높아지면은 이제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눈이 덜 아프고 좀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지지 않았네? 가격이 그대로예요. 오 마이 갓.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무난하게 쓰기 좋다는 거. 100만원 이하 노트북 중에서 윈도우가
포함된 노트북들 진짜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직접 윈도우 설치 USB를 만들어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동네 수리점에 가서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데 얘는 윈도우 설치되어 있으니까 받자마자 써도 되고 그래서 편한데 성능은 또 왜 이렇게 좋아? 진짜 인스피론이요. 지문인식 기능도 있고 무게도 1.69kg이라서 사무 용도로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좋고요. 캐주얼 게임, 간단한 영상 편집 용도로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노트북들처럼 소매업자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직접 대량에 구매해서 쿠팡 로켓으로 파는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쿠팡 안심케어예요. 쿠팡에 들어가 보시면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최대 5년 동안 무상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노트북이 외산 노트북에 비해서 이 AS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 쿠팡 안심케어가 적용되면서 뭐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돈 걱정, AS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진짜 쿠팡이 이런 건 넘사벽인 것 같아요. 진짜 판매자들한테 좀 가혹할지 몰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선 진짜 너무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쿠팡 정책 내에서 30일 내에 무료 교환 환불도 가능하니까 진짜 여러분과 저처럼 약간 쫄보들 이게 노트북이 좋은 건가? 아닌가? 이거 써보고 별로면 어떡하지? 라는 분들이 부담 없이 써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2022년 델 인스피론이 2022년 최고의 노트북 탑2에 랭크되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탑1이네요.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뭘까 되게 궁금하시겠지만 리뷰머신 영상을 한두 개라도 보신 분들은 그거구나 또 그거야 하실 겁니다. 그만큼 정말 대단한 가성비를 가졌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2022년 대망의 가성비 노트북 랭킹 1 2021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입니다. 가격 699,9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006, SSD 256GB, 램 20GB, 무게 1.65kg,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역대급 넘사벽 가성비. 2022년 최고의 탑 오브 탑 오브 탑 오브 레전더리 킹과 제너럴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5 아닙니다. 3예요. 월 평균 판매량 무려 200대. 이게요 쿠팡 전체 판매가 아닙니다. 리뷰머신 영상을 보고 구매하신 평균 구매자만 월 평균 200분이에요. 무슨 일이죠 대체? 레노버 저한테 뭐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고 안 주세요? 안 주겠지 뭐. 결국 이 랭킹 순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무조건 저렴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성능 좋은 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는 작업 정도만 무리 없이 돌아가면 되고요. 돈을 조금만 더 주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 차라리 몇만 원 더 주고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패드 슬림 3의 기본 가격 램 8기가 들어간 제품이 54만 원이에요. 비슷한 사양의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이 맞습니다. 여기서도 만족스러운데 구매하려고 가서 옵션을 딱 눌러봤더니 램 선택지가 12기가, 20기가 이게 뭐야 더 좋은 거네? 그럼 다들 20기가 가는 거죠. 태블릿은 4기가 정도, 노트북은 램 8기가 정도면 사실 충분하긴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작업할 때 무리 없이 잘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또 누굽니까? 한국인 아닙니까? TV도 크고 책상도 크고 차도 크고 램도 20기가 크게 갑시다. PPT, 한글, 엑셀 작업 등은 사실 램 8기가 안에서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램 8기가짜리 54만원 제품도 많이 구매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대부분 20기가를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처럼 램 16기가를 권장하는 애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 보니까 취미용 영상 편집 작업도 가능해. 캐주얼 게임도 가능해. 프로그래밍도 가능해. 너란 녀석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다 되는데 가격이 고작 699,000원? 1등 할만합니다. 한 달에 200대면은 작년 한 해 동안 2,400 어마무시합니다. 역대급 판매량으로 2022년 최고의 가성비 노트북으로 선정된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IT 제품 소소한 거, 가전제품 소소한 거 이것저것 사보면서 써보고 리뷰하고 협찬이나 광고 들어오면 그런 거 다 받아서 또 리뷰해보고 그냥 평범한 별 생각 없는 유튜버였는데 노트북 추천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도움됐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주시다 보니까 저에게 수익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도움도 드리면서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이 계속 도와주시고 관심 주신다면 노트북뿐만 아니라 노트북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 많이 써보면서 그 중에서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들만 쏙쏙쏙쏙 뽑아서 소개해드린 리뷰머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2년은 안녕이고요. 2023년에서 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잉.